25살 사회초년생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감정에 있어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혈질은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 제 일화를 예를 들어 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악을 전공한 음악 전공인으로서 만약에 공연에 오르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 잡은 순간만으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생각만으로 이제 멋진 공연을 펼치게 될 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막상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때 조금이라도 만족이 안 되면 제가 괜히 이 기회를 잡았나? 아니면 내가 막상 올라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온갖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정도로 너무 우울해져서 이렇게 밤잠을 설칠 때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극과 극인 감정은 때로는 인간관계에도 좀 영향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잘 지내던 여후배가 지금은 정말 믿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를 즐겁게 해주고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정말 예쁘고 좋은 친구였는데 전 남자친구와 그 친구가 함께 뭐 즐겁게 웃거나 아니면 뭐 뒤에서 저에 관한 뭐 고민을 들어주면 또 거기에 또 마음이 박상해서 그 사람을 좋았던 때를 잊게 될 만큼 너무 미워하게 되는, 그러니까 감정이 중간이 없어요. 너무 좋았다가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아서 한때 너무 좋았던 사람을 잃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이어나가는데도 좀 제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냥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좀 얘기 들어보니 다 그래요. 저 사람만 특별해요. 다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 저 시어머니도 아들 장가 가서 며느리가 좋기도 하고 내 아들 뺏어가서 믿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애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보통의 인간.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겪고 살아요. 다 겪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을 아주 잘해. 그럼 막 시키면 탁탁탁탁탁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하고 경쟁자가 될까, 안 될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경쟁자가 될까, 못하는 사람이 경쟁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면 밑에 있을 땐 좋은데 그 사람이 곧 내 밑에서 내 위로 올라가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해 시켜도 일을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신경질 짜증내서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절대로 경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눈에도 안 차는데 상사 눈에 찰까 안 찰까? 안 차. 그리고 이렇게 사물에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면이 있는. 아시겠어요? 내 남자친구한테 나하고 절친하니까 소개시켜주나 안 친하니까 소개시켜줘. 절친하니까 소개시켜주지. 그러니까 둘이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하고 친하고 넌 나하고만 친하고 누구 둘이는 친하지 마라 그러려면 소개를 안 시켜야지. 소개를 안 시켜야 되는데 인간이 소개시켜줄 때는 친한 사람을 또 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널리 있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만 그런 거 아니라 널리 있는데 이제 이런 인간,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괴롭게 사는데, 괴롭게 살면 돼, 그냥. 인간이 원래 이러니까. 근데 괴로운 게 너무 힘든다, 안 괴롭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 나하고도 잘 친하고, 둘이는 안 친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은 뭐다? 둘이 친해가 눈 맞아가지고, 연애하는 것도 각오하는 그런 자세를 갖든지. 왜? 둘이 눈 맞아가 연애해도 박수 쳐줘야 돼. 왜? 이거는 여자친구 중에는 나하고 제일 친하고, 이건 남자친구 중에 어때요?
내 제일 친하니까 둘이가 결혼하면 나로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둘이 결혼하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잖아.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든지 그런 게 싫으면 둘이를 소개를 안 시켜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따로따로 만나야 돼.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같이 만나고 또 그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를 안 됐으면 좋겠다 할 때는 늘 안 됐을 때는 안 괴롭다 하지만은 그는 괴로울 일이 잠복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드러났냐 안 드러난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밑에서 내 새로 들은 신입사원이 내 밑에서 일을 잘한다. 그러면 이 잘한다고 이렇게 그 사람을 너무 편애해도 안 되고 잘하니까 경쟁 상대라고 배척해도 안 돼. 북한이 지금 막 핵무기 만들고 군사 막 하고 협박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밉잖아, 그지? 근데 꼭 나쁜 거 아니야. 저렇게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때요? 말썽꾸러기가 되죠. 그럼 앞으로 통일할 때 누가 주역이 될까? 북한이 주역이 될까? 남쪽이 주역이 될까? 남쪽이 주역이 되죠. 저기 못 될수록 누가 주역이 된다? 남쪽이 주역이 돼. 못 될수록 저쪽 민심이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개방해가지고 잘 되면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지만 통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왜?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사물에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니까. 저기서 막 굶어 죽는다 해가 막 식량을 우리가 갖다 준다. 그래서 막 손해다 이러지만은 우리가 식량을 조금 먹여 살리면 통일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지. 이런 사물의 이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젊은 여자하고 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거야, 아들한테. 그리고 또 아들은 아버지 없이 엄마가 자기 키우고 혼자서 살았으니까 엄마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자꾸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늙은 여자 선택하지. 젊은 게 이게 경쟁이 안 돼. 부인은 바꿔도 되지만 엄마는 못 바꿨잖아. 그러니까 그걸 경쟁 상대로 삼는 게 바보 같다는 거야. 내가 싫어서 안 사는 건 자유야.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취직이 되면 좋지. 그럼 회사 다니려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 네. 요 청문회 하는 거 봤잖아. 장관 후보로 추천되면 좋나 안 좋나? 좋지. 이튿날 국회 불려가서 망신 사는 거 봤지. 그치? 그 사람은 그 추천 안 됐으면 그런 망신 살 필요 있나 없나? 없지. 이거야. 세상이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은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기회가 많나 안 많나? 많지. 근데 대신에 이제 뒤집어지니까 이제 망신사잖아. 그지? 그 무명인 아무런 인기도 없는 남자가 총각이 저 여자 둘이 만났다 해서 별로 말썽이 될까 안 될까?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법률 스님 하고 박수 치는데 죽은 내 고기 먹고 술 먹어도 내가 어디 가서 갈비집에 앉아 있으면 말썽이 될까 안 될까? 말썽이 되겠지. 이거 다 대가가 있는 거야. 모든 것에는 이건 이제 인연과보라 그래.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는 거야. 자기는 지금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좀 항상 좋고 좀 즐겁기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런 인생은 없어. 그러면 이제 마약을 해야 돼. 마약을 할 소질이 다분하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애를 안 하면 외롭고 연애를 하면 귀찮고 그래요. 맞습니까? 연애를 안 하면 외롭지만은 간섭받을 일은 없잖아. 그럼 만약에 연애를 하면 좋긴 하지만 간섭받나 안 받나? 간섭받지. 애가 어릴 때는 내가 애한테 해줘야 될 일이 많지. 대신 애가 말을 잘 들어. 갓난 애기는 말 잘 들어. 근데 애가 크면 내가 해주는 게 조금 적어지는 대신에 말을 안 들어. 이게 다 머리가 크면 말을 안 들어. 머리가 크면 지 알아서 하는 대신에 말을 안 들어. 이게 인생의 이치야.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사춘기 넘어가면서 말 안 들으면 이게 좋은 현상이가 나쁜 현상이가? 좋은 현상이야. 지 알아서 살기 위해서. 늘 엄마 말 들으면 이건 노예지. 어린애거나 노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 알아서 살려고 이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문제하라 그러지 말고 박수 쳐줘야 돼. 아이고, 우리 애가 부처님 되려고 그러나. 부처님 엄마 말 들었나 안 들었나? 들었어 안 들었어?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도 밤에 몰래 도망가가 출가했잖아. 마누라 말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들었어. 애 말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들었어. 부모도 두고 마누라도 두고 갓난 애기도 두고 도망가가지고 남 말 안 들어야 부처 될 수 있어. 나도 지금 부모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고등학교 절에 들어갈 때 선생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그래서 저는 내가 나부터 남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애들 보고 남 말 들으라 소리는 절대로 안 해. 근데 대부분 30~40대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건 엄마 말 잘 들은 애들일까 안 들은 애들일까? 잘 들은 애들. 공부하라고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살짝 만나야지. 만나는 연습이 돼야 사람을 사귈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 공부 잘하고 시킨 말 따르고 착한 거 하고 바깥에 가서 사는 거 하고 일치 안 합니다. 엄마가 보기에 선생이 보기에 기성세대가 보기에 착할 뿐이지 자생력이 없는 거. 자기 일을 자기가 할 능력이 없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떤 딱 주어진 자리에 앉혀놓으면 일 잘하는데 회사가 부도나거나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면 그다음 어디 살아야 될지 몰라. 그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사물에는 반드시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좋은 면에 반드시 다른 면이 같이 있다. 그래서 좋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고 나쁘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 속에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뭐다? 윤회한다. 이래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이제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이치를 딱 알면 거기에 널뛰기를 안 하면 이제 해탈로 가는 거예요. 저는 5학년인데라는 분이 있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좀 키가 작아갖고 애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무시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조금 힘이 세긴 해요. 그래. 됐어. 근데 이 중국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이 등소평이라 그래. 등소평은 키가 150밖에 안 돼. 남자인데. 자기는 자기보다 조금 커. 어른인데. 자기 지금 얼마야? 132, 140대나? 130? 네, 그래. 그 사람 어른인데 150도 안 돼. 그런데도 중국 천하를 움직였어요. 키 작은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딱 그런 거 키 작다고 무시하는 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으니까 작다고 말하는데 내가 들을 때 무시하는 것 같이 들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작은 게 이러면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못생긴 게 이러면 니는 안간히 잘생겼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야. 네, 알았죠? 네. 그러고 여기 써놨는데 학생이 얘기를 안 해요. 통통하다고 그게 통통한 거 좋으나 나쁘나?
좋아. 근데 왜 삐짝 말라야 돼? 우리 어릴 때는 삐짝 마르다고 살찌는 약을 막 먹었는데. 어릴 때. 그러고 밥 먹고 막 뛰어다니면 어른들은 야단에 살 빠진다. 배 꺼진다. 통통해야 좋아. 그러니까 과식을 해가 비만이면 문제지만 자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아시겠어요? 네. 근데 키도 작은데 그래도 좀 체격이라도 있어. 힘이 있어야지. 키도 작은데 빼짝 마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 위로 못 올라가면 옆으로 좀 나가야지.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뭐 애들이랑 놀 때 뭐 제가 뭐 하면 뭐 안 되는데 딴 얘가 하면 뭐 된다는 식으로 해갖고 제가 좀 기분 나빠요. 뭐라고? 뭐 제가 하면 안 되는데 딴 얘가 하면 뭐 된다 된다는. 그래? 네.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자기가 느낄 때 그래. 엄마가 자기 동생이 있어요. 네. 그럼 엄마가 동생하고 자기하고 의견 충돌을 하면 엄마가 어떤 때는 형이니까 참아라 이러고 어떤 때는 동생이 왜 형한테 대드나 이렇게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해. 근데 자기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엄마는 늘 내가 형이라고 나만 야단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를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때는 이래 말하고 저때는 저래 말하는데 이제 다른 애들을 못하게 할 때는 나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남고 나한테 뭐라 그럴 때만 이제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차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러면 자기 상처만 돼. 그런데 어릴 땐 다 수준이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 친구가 성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들이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니까 거기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 그때 말하면 아이고 저기 아직 어린애가 뭘 몰라서 저렇다. 그래 내 봐줄게 어린애니까 이렇게 또 지는 어른스럽게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알았죠? 네. 아이. 근데 우리는 이제 왜 이런 말이 있죠?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막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행동이 상대한테는 여러분들이 엄마는 막 살기 힘들어서 막 애들한테 야단쳤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엄마한테 사랑도 받았지만 엄마한테 뭐다? 엄청난 상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얘기해 보면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네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도 다 지나놓고 보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 타인이 응어리를 이해해야 되고 첫째. 그러나 자기 응어리는 꼭 응어리질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걸 짊어지고 있으면 누구만 괴롭다? 나만 괴롭다. 그래서 부모에게 응어리가 있으면 감사 기도를 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악한 소리 했다. 요것만 붙들고 있으니 그렇고 어머니도 그때 살기 힘드셨구나. 그래서 그냥 고함을 지르셨구나. 내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었구나. 근데 이제 어른이 돼 보이. 엄마도 이해가 되네. 어머니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면 이 자기 트라우마가 치유가 된다. 꼭 뭐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부처님도 다 뭐다. 항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의 은혜다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거짓말을 잘한다, 간교하다, 위선적이고 교활하다, 상대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다, 다혈질이다, 포악스럽다, 자기 말만 한다, 자신의 말이 항상 옳다, 무조건 남 탓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집단으로 나를 따돌리고 모함하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정도 사람이 있다면 네. 안 만나면 되지.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피하는 방법을 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안 만나면 되지. 뭐 죄를 지었어요, 피하게. 뭐라고?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그냥 직장 동료로만 지내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같이 셋이 한 팀을 이뤄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럼 사표 내고 딴 회사로 가면 되지.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곳을 그만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그 정도라면 네. 그럼 다른 직장에 가야지. 네. 진짜 그 정도인가 이게 문제지. 아. 그런 남자라면 이혼을 해야 되고 그런 직장이라면 상사라면 부서를 옮겨야 되고 정말 그런 직장 동료라면 자기가 부서를 옮기면 되지. 딴 부서를.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딴 부서로 보내주세요. 사장이 그렇다 그럼 직장을 그만둬야지 뭐. 네, 지금은 이제 그곳은 그만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낀 게 사람들은 자기랑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원하고 행동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지 않은 말까지 했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을 그러니까 좀 모함을 씌우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통이 있어요. 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제가 무슨 정치인부터 한번 봐요. 뭐 그저 이 말했다 저 말했다를 그저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은 저랑 직접적으로는 제가 상대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인도 우리가 막 선거까지 해가 뽑은 정치인도 그러는데 네. 보통 사람은 뭐 너무 그런 게 당연하지.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당하기는 뭘 당해요? 이제 이를테면요. 예.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한 이제 저를 고용한 고용주가 그러니까 저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액수가 50만 원이면 그러니까 월 이제 소득 150 미만의 일용직 노동자는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저에게 그러니까 줘야 할 돈 중에서 굳이 세금을 15,200원을 떼고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네. 이렇게 노동 무슨 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사실대로 적어가 질의를 하면 돼요. 그러고 거기서 그건 부당하다 그러면 자기가 다시 또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 해가 또 고발을 하면 돼요. 그 사람하고 고발을 굳이 막 하고 그런 상황 고발을 하고 굳이 막 노동부까지 가서 제가 신고를 하고 이런 상황을 저도 원치 않아서 아니 원치 않아도 해야 돼요. 나도 여기 오고 싶지 않아도 강의가 잡히면 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시정하라고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귀찮다고 안 하면 그건 뭐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래 자기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기업주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고 친구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고 그건 어린애 같은 생각이지. 남편도 예를 든다면 밥을 하는데 자기는 딱 해준 밥만 먹고 그냥 가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밥은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는 네가 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자식이라도 늘 엄마가 차려주는 것만 먹으면 오늘부터는 니도 20살이 넘었으니까 설거지는 네가 해라. 앞으로 당번을 정해가 밥은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나도 밥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지. 부처님이 싸우지 마라 그랬지 이렇게 불공정을 시정하지 마라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싸워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예. 당연하지.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 먹어야지. 자기 권리 찾아 못 먹는 거는 그거를 착한 사람이 아니고 바보라 그래요. 네.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 그래.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해도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해도 안 된다. 뺏겨도 안 된다. 내 스스로 난 우리 남편 밥 해주는 게 좋다. 설거지 내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기 싫으면 그건 얘기를 하면 돼요. 이래서 같이 사는데 니도 좀 해라. 이렇게 해가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계약을 해서 같이 살기라고 했는데 계약을 안 하면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싸울 일이 없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싸우지 말라니까 참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도덕관념이 있고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그걸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불교 신자인데 마누라 교회를 가겠다. 그럼 내가 오케이 가라 이래도 되고 아니 우리 같은 종교를 갖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면 오케이 하고 인정해 주든지 그래 잘 있어라 이러고 가든지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좀 관계를 좀 이렇게 심플하게 맺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사는 건데 나쁜 놈이다 어쩐다 이렇게 내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니 그래 그럼 니 내대로 살아라 이러면 돼요. 중학교 2학년이 막 유학 보내달라 그럼 오케이 갔다 오느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돈 달라면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돈이야 됐나 네가 무슨 이렇게 애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의 요지는. 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그 상대가 만약에요. 굳이 제가 4대 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쪽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떼는 건 부당한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그래, 처음에 얘기해보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네.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을 하면 되지.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그런 언행은 그게 분명히 불공정하고 부당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 불공정한 거 부당하면 그런 걸 시정하라고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불공정 네. 부당한 행위를 신고하셔야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 신고하면 되지.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 네.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 직장 그만두고 그럴 필요가 없다. 시정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네. 이제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제가 좀, 똑 부러지거나 이런 그런 사람은 좀 아니고요. 좀 약간 사람들이 볼 때 얘가 좀 어리버리하다, 얘가 좀 모자라게 느껴진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나도 얘기해야 하면서 들으니까 조금 모자래 보여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면서 동시에 이 두 사람이 저에게 막 그렇게 뭐 누명을 씌운다고 할까요? 근데 왜 그게 누명이에요? 자기들이 느낄 때 내가 지금 농담을 했는데 자기들이 느낄 때 쟤 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래 느끼는 거를 내가 규제할 아무런 네, 권리가 그건 없다.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 네.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나 그런 말 안 했다 하고 확인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확인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제 말은 듣지 않고요. 그러면 자기가 놔두면 돼요. 일방적으로. 그럼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 말을 한 게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자기가 왜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법륜스님이 아들 있다 이래요. 또 없다 이래도 있다 이래요. 그럼 뭐 놔두는 수밖에 없지. 그게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심각하다 하면 그 사람을 고발하면 되고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을 했을 때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뭐 애인이 있는 것 같더라. 이거 고발하면 명예훼손이 될까 안 될까? 같더라 이러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돼요?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비난을 받아야 돼. 인터넷 들어가 봐라. 스님 욕하는 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남북 간에 좀 평화롭게 가야 된다. 뺄게이다. 종북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발해도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근데 법무스님이 아들 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고발하면 그거는 이제 저게 돼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딱 봐서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 되거나 뭐가 될 것 같으면 뭐 신고를 해가지고 딱 끝을 보는 경우도 있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고 딱 잡아가 바로 딱 신고해가 딱 돈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사람들이 욕을 못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길도 있고 그 다음에 해봐야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에이 닌 짓거래라 걔는 짓어라 귀찮은 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화가 나고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자기만 손해요. 개 짖는다고 잠 못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선택이다 이 얘기요. 근데 자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처럼 내가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주가 나를 다 배려가 해주기를 원하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나를 다 배려가 해주기를 원하고 이러면 이제 결혼 안 했죠. 결혼하면 이제 큰일이야. 못한다. 자기 못 산다. 막 그러면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고 애를 낳으면 애가 지가 알아가 다 크기를 원하고 이러면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규칙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이러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중간한 거는 수용하고 사네요. 아이 사람이 다 그렇지 별 사람 있나 이러고 수용하고 살고 이게 딱 법에 어긋났거나 나한테 주어진 권리라면 말로 먼저 해야지 무조건 고발하면 안 좋고 아시겠어요? 네. 말로 먼저 이거 시정을 하세요.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안 되면 상사한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고 또 재차 시정하고 그 자료를 딱 모아놨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고발을 하고 이거는 고발하는 게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조금 귀찮지만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누가 뭐 내 엉덩이를 만졌다 그럼 뭐 미친놈이구나 그러고 지나가도 되고 나는 괜찮지만은 딴 아이들을 저러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럼 딱 잡아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하고 그 증언하고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내가 거쳐줘야 돼.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을 하면 보복이고 복수고. 근데 불교나 교회에서는 복수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피해 입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해 입을 거를 막기 위해서 어때요? 이거를 고발을 하는 거는 그건 복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지. 자기는 보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게 노력할, 자기를 좀 헌신할 그런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어. 나를 왕따시킨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전체를 왕따시킬 뿐이에요. 아니, 전 왕따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다만, 그러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이나 하지도 않은 행동과 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 시선으로 그거는 바라보는 게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내가 안 했는데 엄마가 나보고 했다고 모함한다. 학교 선생님이 내가 안 했는데 나를 했다고 오해한다. 사람이 살면서 약간씩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늘 일상사에 있는 건데 그 모함이 나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하면 그거는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정도다 하면 첫째 항상 시정을 요청해야 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방식은 이것이 그냥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게 제일이고 이거는 꼭 시정돼야 될 얘기다 하면 고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고발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몰라서. 좋은 방법은 네. 내버려 두는 것과 법에 저촉될 정도로 심하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발하는 건 보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뭘 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러한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불평불만만 하고 시정을 위한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 안 나기만을 바라지 전쟁 나서는 안 난다는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저기 신문에도 난 거 보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상원의원도 그렇고 청문회 할 때 한국에 만약에 군사적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적 공격을 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미국 아니잖아. 죽어봐야 한국 사람이잖아.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중동에서 지금 뭐 시리아에서 폭격가 얼마 죽었다 해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국은 전쟁을 365일 매일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늘 전쟁을 하는데 저 나라에서 안 하고 남의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들 뿐이지 다른 건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안 된다 그래도 외국에서 볼 때는 그건 일부 한국 사람 중에 일부 진보 세력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일어나가 우리도 북한 안 좋아하지만 전쟁은 안 된다.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이 보수 세력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화에 성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부를 축적해놨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가 없다.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잖아. 안 해놓고 이제 폭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난민이 돼가 국제사회를 떠돌고 이제 그때 갔어야 그때 좀 막을 걸. 그건 뭐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실천적인 행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혁명적인 행동을 했죠. 주말에 놀러 안 가고 그 추운데 어때요? 광화문에 가서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잖아. 그죠? 그랬더니 이런 큰 변화가 왔잖아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또 막 그만이에요. 이제 아마 다 잘하겠지. 맡겨놓고 그 다음 이제 태평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우리가 태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적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게. 이게 막 둘이가 막 싸워가지고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대신에 전쟁의 위험도 높아졌지만 뭐도 높아졌다? 타협의 기회도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전쟁의 위험은 낮추고 타협의 기회는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인 정치인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이 학교 앞에 1인 피켓 시위부터 하란 말이에요. 전쟁 결사 반대 이런 거. 예를 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나쁘다. 그런다면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생각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죄하고 별로 관계없는데 나만 좀 민감하게 대응한다. 이러면 나 조금 대범해야 돼. 그래. 그럼 네 그 헛소리하면 네 입만 아프지. 그 이렇게 탁 버려버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보면 좀 극단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종교를 믿어도 좀 지만 옳다고 극단적이고 안 그러면 막 극우적이거나 극좌적이거나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데
항상 정치는 이 극단적인 사람들 소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행동을 해요. 막 글을 쓰고 막 보는 앞에서 이런 강의장에도 지 맘대로 안 되면 손 들고 악을 쓰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혐오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신사고 합리적이고 사유가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는 참 좋은데 이 세상의 변화에 크게 기여를 못 합니다. 뭘 안 하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해요. 아이고, 막 옷에 막 흙탕물 튀길까봐 이렇게 다 조심하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도 안 내고. 그럼 그 극우든 극좌든 이 사람들 돈 내는 거 보셨죠? 조선일보에 막 그냥 얼토당토않는 광고 내는데도 막 돈을 엄청나게 내고 또 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극단적인 사람들은 행동도 하고 시간도 내고 밤잠 안 자고 댓글 달고 그 다음에 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인구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 안 되는데 막 사회로 여론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비난하는데 비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자기의 의사를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SNS 공간에서 막 밤잠 안 자고 댓글 달고 욕설하는 사람이 판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욕설도 하지 말고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욕설이 많고 합리적인 견해는 열에 한 명. 여러분들이 얘 보고만 더럽다고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개인은 방법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꾸 자기 의사를 그럴수록 더 많이 붙어가 의사를 표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조금 더 그것을 방관자적으로 힘든다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형으로 좀 전환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너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라. 막 이제 욕을 하고 이러면 웃으면서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아이 더럽다고 피하지도 말고 악쓴다고 거기 같이 악쓰지도 말고 웃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는 성질내고 나는 웃으니까 누가 힘들까? 자기가 힘들겠지. 그러면 길게 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지가 많이 드니까. 배가 고파도 지가 더 고프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네, 스님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3년 취업이 어렵기에 주변에서 힘든 일을 추천해줬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을 하지 못해서 지인분께서 피아노 학원과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근로 하면서 일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관계의 처세술이 부족해 가족, 지인으로부터 특히 사회생활할 때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눈치 없다니 사회성 없다는 평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편할 수 있을까요? 눈치 없는 말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눈치 없다 소리를 듣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해서 그 상황에 안 맞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군대 얘기를 한다면은 엉뚱하게 이제 맛집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말을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싸해진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상대편이 군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된 맛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딴 생각을 하면은 이걸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데, 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네, 그때 군대 얘기를 못 듣고, 그러다 이제 갑자기 맛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드러난 거는 좀 주책이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자기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어떻게 되냐면 상대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은 상대의 얼굴을 보고 귀는 상대의 말에 쫑긋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취한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님이 말하면 자기 스님은 말은 귀로 스쳐 지나가고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무슨 딴 생각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든다 하면 이것이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이것도요. 네. 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예. 어느 정도 좀 치료받고 예.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집중을 안 하고 남이 얘기하면 집중을 하고 이제 남이 이제 두 번 얘기하지 않게끔 계속 이제 듣고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정신질환이니까 약을 먹거나 하면 조금 도움이 돼요. 낫는 건 아니고 조금 덜하다. 이 머릿속에 망상이 좀 덜해요. 네. 머릿속에 생각이 막 계속 이렇게 혼미할 정도로 자꾸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도 지는 엉뚱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고 이런 사람들을 애만 쓸 게 아니라 치료를 조금 받으면 도움이 된다. 네. 치료 중에는 이제 그런 정신과 치료가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귀를 쫑긋해서 항상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딴 눈을 내리감거나 고개를 숙이고 귀로 듣지 말고 눈을 그 사람 얼굴을 집중을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하면 이게 이제 집중력 훈련이거든요. 이걸 하면 도움이 된다. 명상할 때 오직 호흡에 집중하듯이 그러면 이제 명상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명상이 이제 기초가 집중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집중력을 바탕 위에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것 하나는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할 때 항상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반드시 눈을 그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 보통 보면 이게 얘기할 때 생각 많은 사람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얼굴을 안 봅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거나 따라 이래 하는 거는 지는 귀를 듣는다 하지만은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을 딱 보고 말할 때는 딱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말해야 되고 내가 말할 때도 딱 얼굴을 보고 말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면 조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쉬운 일인데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쉬운 일을 막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헤맬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그런 좀 부족함이 있다. 주의력에 집중해도 부족함이 있고 일을 배우는데 조금 서툴한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딱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쉬운 일이든 뭐든 쉬운 일이란 게 있습니까? 알면 쉬운 일이고 모르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잘 아니까 쉬운 일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모르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 빗자루 갖고 방 청소하는 게 뭐가 어렵고 걸레 갖고 방 닦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 하지만은 애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이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만지는 게 너무 쉬운 일이지만 노인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2번, 3번 가르쳐줘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데 저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거는 한 번 들으면 대부분 다 원리가 금방 터득이 되고 기억이 되는데 음악 같은 거는 아무리 듣고 노력을 하고 손으로 쓰고 뺏기고 연습을 해도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기초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을 때는 추가되는 게 금방 익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익혀집니다. 그런 이제 이 뇌 구조나 이 정신 작용에 대한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면서 이 기초 지식이나 기초 기술 이게 사람이 꼭 학교를 안 다니고 기술학원을 안 다녀도 어릴 때부터 살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방도 쓸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낫질도 하고 이렇게 우리같이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은 특별히 안 배워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옆에서 하는 거 보면 금방 익혀가 되고 이러는데 어릴 때 그런 걸 안 해본 사람 어른이 돼가 하면 여러 번 설명을 해주고 여러 번 해줘도 그게 잘 익숙해지지가 않고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서툴다 이래 말할 수 없고 자기가 거기에 익숙함이 기초 지식이 기초 기술이 부족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서 하고 또 물어서 하고 그 사람은 그건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물어서 하고 상대가 2번 묻는다고 짜증을 내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초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상대는 그건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거든요. 제가 인도에 가서 이런 일을 겪거든요. 인도에 있는 그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불가촉 천민들 시골에서 자라가 그냥 일만 한 사람들은 이 사는 게 환경이 열악한 데 살기 때문에 깨끗한 게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벽돌이 그냥 쌓이면 되지 거기에 가지런하게 쌓여야 된다든지 거기 시멘트가 옆에 더덕더덕 붙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왜? 그게 이 눈에 그게 안 보이고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란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돌아서면 또 엉뚱하게 해놓고 돌아서면 또 엉뚱하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막 짜증을 많이 내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나 이 생활 패턴이 사실 전체가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좀 똑똑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상식적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경험이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도 잘 안 되는 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요. 그러고 이제 열등하다고 질타하고 너무너무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사냥을 하는 데는 사람보다 뛰어나지만은 뭐 맑게 알아듣는 건 100번 설명해도 사람보다 어린애보다도 못하잖아. 그죠? 이게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열등의식을 느끼지 말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란 환경에 기초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좀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2번, 3번 물어서 해나가면 다른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자기하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러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저분은 조금 일하는 게 서툴어서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잡히면 이제 관계가 괜찮아져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자꾸 도움을 청하는 자세,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제가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레슨 선생님도 그렇고 좀 사람 좀 많이 만나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까다로운 사람이 조금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항상 내향적인 사람 몇 명하고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서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좀 이제 안쓰러워하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부모나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돈도 많이 벌어라, 지위도 빨리 높아져라, 결혼도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하며 다 일을 잘하고 다 인간관계가 좋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고맙게 생각하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대로 내가 다 하려면 내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아무나 사귈 수 없는 그런 내향적이다. 근데 내 스스로 그분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조금 인간관계 폭을 넓히겠다 하면 자기가 싫은 마음이 들어도 조금 연습을 해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자기에 맞게끔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인간관계 욕심을.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귀고 싶다. 이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혼자 해도 되는 직업을 선택하고 관계를 최소화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러고 만약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막 아름다운 여자, 돈 많은 여자, 똑똑한 여자 이렇게 선택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여자분 눈에 안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가족이 반대할 만한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때요? 오히려 자기에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기 부족한 건 안 보고 자꾸 욕심을 내가 일을 벌리고 사람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벅찬 일이 생겨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내가 하려면 내가 힘이 들어도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변화시키는 게 힘들면 내가 그들의 요구가 그렇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던져버리고 내 역량에 맞게끔 내 까르바에 맞게끔만 일을 하고 삶을 설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 안에 갇혀서 남의 얘기에 집중을 못했던 거를 스님 덕분에 깨닫게 됐고요. 인간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이게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만족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